예, 오늘은 태양계 역학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가네요. 여기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건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기출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벽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힘을 주고 잡아당기죠. 힘을 주고 잡아당겼을 때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0N이라면 여기에 저울의 눈금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다 좀 쉽게 생각할게요. 어차피 이게 한 물체거든요. 한 물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게 고정돼 있죠. 그럼 내가 이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얘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힘의 평형이거든요. 힘의 평형. 안 움직이면 합력이 0입니다. 그럼 여기 작용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도 얼마나 얘기예요? 10N이에요. 10N. 그리고 내가 작용하는 이 힘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도 10N입니다.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줄이 이만했을 때도 여기 보세요. 이만큼일 때도 여기서 잡아당김이 10N이다. 그럼 이쪽도 잡고 있는 힘이 10N입니다. 줄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기서 10N이라는 건 어느 지점에서든지 힘이 10N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10N이었습니다. 10N.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양계 역학 2 들어가는데요. 지구 중심선과 태양 중심선이 있습니다. 최초의 별을 관측하면서 뭘 알았냐면요.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태양이 뜨고 지네, 달이 뜨고 지네, 별들이 돌고 있네, 1년 단위든 뭐 하루든 간에. 이걸 관측했어요. 이걸 볼 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전혀 생각 못 합니다. 왜? 지구하고 저희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버스든 자가용이든 전철 탈 때 똑같은 등속, 속력을 일정하게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지구도 같이 돌고 있어. 지구랑 사람이 같이 도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자전하는 걸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이 하루를 돌고 하루를 이렇게 하늘이 한 바퀴 자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걸 맨 처음에서 알아냈어요. 맨 처음에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지구가 돈다는 거,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사형을 당할 뻔했죠. 어쨌든 간에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몰랐던 시절에는 하늘이 전체가 지구 둘레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지구 중심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천동설이라고 그래. 천동설. 그래서 천동설은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전체가 돈다는 거 알았는데 아주 희한한 현상이 하나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리 태양계 행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이건 눈으로 관측이 가능해요. 특히 뭐냐면은 목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새벽에 보이는데 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한밤중에 태양이 지고 나서 서쪽 하늘 그쪽 지역에 보면은 계절상 여름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밝은 별이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그 별이 바로 뭐냐면 목성이에요. 어쨌든 맨눈으로 관측하는 바로 뭐냐면은 태양계에서 지구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걸 갖다가 눈으로, 특히 해왕성은 아니죠. 어디까지냐면은 목성과 토성까지입니다. 화성, 목성, 토성까지가 우리 눈으로 관측했을 때 이 관측은 천문학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점성술자들이 많이 관측을 했죠.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아주 희한한 현상이 생기더라. 뭐가 생기느냐? 지구 둘레를 공전 1년 동안 쭉 지구 둘레를 돌아가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봤을 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서해서동 반시계 방향 가다가 어떤 운동을 하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이 순행입니다. 똑바로 가는 것이 순행인데 가다가 되돌아오는 역행이 관측된 거예요. 역행이. 이 역행이 관측돼 가지고 이 역행을 관측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역행 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 거죠. 지구 중심으로 완전한 원의 형태라고 했죠. 완전한 원의 형태로 도는데 이게 바로 20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뜻 20원 안 나옵니다. 그냥 완전한 원의 형태로 도는데 가다가 얘가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 인정하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전원 이런 식으로 도입한 거예요. 주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을 하고 지구죠. 이 외행성은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초저녁이든 새벽이든 그래 한밤중이든 다 보여요. 한밤중이든 다 보이는데 물론 낮에는 안 보이죠. 태양 때문에 다 보이는데 이 내행성은 언제나 볼 수 있냐. 특히 금성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뜨는 금성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샛별 그러죠. 샛별. 그리고 다른 말로 계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성. 그 다음에 초저녁에 뜨는 금성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밥바락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그 해가 질 때 그때까지 강아지 개들한테 마지막 저녁을 줬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지기 전에 항상 개가 밥을 바라본다. 그래서 개밥바라기. 나이 드신 조금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예. 어쨌거나 수성금성은 새벽하고 초저녁만 떠요. 한밤중에 절대 안 보여.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냥 몇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냐면요. 그림이 조금 약간 위치가 변경되는데 74쪽에 보시면은 천동설 나왔죠. 천동설 보시면은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 천동설하고 지동설 나왔죠. 가운데가 천동설 지구입니다. 지구 주위에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 보이시죠? 태양 보이실 겁니다. 바로 뭐냐면 태양을 일직선 잡아가지고 수성과 금성이 이렇게 돈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성, 금성이.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돌더라.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이쪽 태양이 지는 서쪽은 지는 거죠. 태양이 지는 쪽은 초저녁이고 동쪽 태양이 뜨는 쪽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새벽에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태양의 반대쪽인 이게 한밤중에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천동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문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천동설을 설명했다. 이 정도만 아시고요. 천동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지구중심이다. 지구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행이 관측됐다고 했죠. 역행. 가다가 되돌아오는 거. 역행을 뭐로 설명했다? 주전원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동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중심설이죠. 태양중심설이 뭐냐면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태양중심설입니다. 누가 주장하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죠.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서도 자기 자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동설로는 조금 뭔가가 어색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구 중심으로 돌 때 뭐가 발견되느냐? 완전한 구의 형태가 발견되는 거예요. 원의 형태. 무슨 말씀인지 보여드릴게요. 태양 중심이죠. 죄송합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 때 그 주위를 얘네들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돌 때 보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멀수록 공전 속도가 어떠다 그랬죠? 느립니다. 멀수록 느리고 가까울수록 빨라요. 그럼 멀수록 느리니까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태양이고
요게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요걸 목성이라고 할까요? 목성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지구가 이만큼 돌 때 목성은 요만큼 돕니다. 목성은. 왜?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지구의 1번, 지구의 2번, 지구의 3번 설명할게요. 그럼 목성의 1번, 목성의 2번, 목성의 3번이 여길 때 모양 위치를 보십시오. 자, 1번일 때 여기에 목성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이쪽으로 도는 게 순행이에요. 2번일 때는 여기에 있죠. 3번일 때는 이쪽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위치에 봤을 때 여기 있던 목성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게 역행이에요. 이게 역행.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놓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토, 천해 태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공전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 이 공전 속도 때문에 얘네들이 역행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바로 태양 중심설인 지동설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자신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걸 못 믿었어요. 못 믿고 그냥 묻혀있다가 갈릴레이가 뭘 발견했냐면요.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망원경을 관측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어요. 목성의 위성 4개.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가니메데, 칼리토스, 이오, 유로파. 목성의 위성을 알아냈어요. 관측했습니다. 목성의 모습을 관측하고 이게 결론적으로 천동설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하면서 중세 기독교 교회에서 교황이 그거를 교리로 삼아가지고 이게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구 중심설로 천동설, 지구 중심설로 설명하다 보면은 뭐가 오류가 생기냐면은 지구 외에는 다른 놈들은 위성 같은 걸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목성의 위성이 발견됐다는 거는 천동설이 깨진 겁니다. 천동설이 깨진 거예요. 왜? 목성의 위성이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교황의 생각이나 중세 기독교적 사관에서는 그리고 앞에서 배운 천동설에서는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목성의 위성이 발견되면서 천동설이 틀렸구나. 그래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 맞구나. 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받을 뻔에다가 용서를 빌고 사형을 좀 면했죠. 어쨌든 지동설은 목성의 위성이 발견되면서 지동설이 다시 한번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동설이 확실히 맞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천동설도 뭐냐면요. 완전한 구의 형태로 돌고 돈다는 거였는데 천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천동설에서 뭘 설명 못하냐면 앞부분을 건너떴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천동설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천동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금성의 위상 변화예요. 그 다음에 연주 시자를 설명 못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 앞에 이렇게 금성이 도는 거예요. 금성이 이렇게 돌고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얘네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금성은 언제만 볼 수 있다고요? 새벽하고 초저녁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한밤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태양하고 거의 같이 돌기 때문에 공전이 태양과 같은 궤도로 돌아요. 이래서 뭐냐면 한밤중에 관측 안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태양 빛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금성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건 마치 뭐냐면 금음달 우리 달이 안 뜨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금성을 여기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뭘 관측했냐면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니까 금성의 모습이 변하는데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 보름달 모양을 발견한 거예요. 보름달 모양. 보름달 모양의 위상은 뭐냐면 생김새입니다. 생김새. 이런 모양을 관측했어요. 보름달이 관측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태양이 있으면은 여기 지구가 있죠? 그럼 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달이 여기 있어야 이렇게 보름달이 되거든요.
그럼 금성 같은 경우는 언제 보름달 모양이 되냐면은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죠. 그러면은 금성이 여기 있을 때, 이쪽이죠, 이쪽에 있을 때 태양빛을 받고 온 빛이 우리 눈에 얘 모양이 보름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동설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만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만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름달은 절대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못했고요. 이 부분. 두 번째는 앞에서 배웠죠. 연주시차. 연주시차라는 건 뭐 하겠습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할 때 어떤 별이 있으면 이 별은 가까운 별과 먼 별이 있죠. 먼 별은 거의 먼 곳은 이동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6개월 단위로 이런 각도 시차가 생겨요. 이 시차는 지금 측정이 된 겁니다. 측정이 된 건데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중심, 나머지가 돈다 그러면은 연주시차는 우리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천동설의 오류예요. 근데 지동설로는 이게 다 설명이 되죠. 지동설로는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기 때문에 연주시차 설명이 되고요. 태양 주위를 바로 뭐냐면은 금성이 돌고 여기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금성이 이 위치에 있을 때 보름달 모양이 관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 목성의 4대 위성. 이게 바로 뭐냐면 천동설이 잘못됐다는 오류의 증거예요. 이래서 지금 현재는 뭐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동설이 맞는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천동설의 오류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금성의 위상 변화를 설명 못했다, 연주시차를 설명 못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천동설은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역행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주전원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천동설에서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이게 나왔죠. 좀 전에 바로 그 문제네요. 말씀드렸던 주전원을 도입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천동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죠. 천동설도요 설명은 다 합니다. 뭘 설명한다고 했죠? 행성의 역행운동 설명했죠. 금성과 수성이 새벽과 초저녁에 보이는 거 설명했죠. 이런 걸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고 지동설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좀 전에 이거예요. 금성의 위상변화, 금성의 보름달에서 금음달, 초승달로 변하는 모습, 그리고 연주시차. 이건 실제로 지금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여러분이 금성의 반달 이상의 위상, 그 다음에 별의 연주시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4번,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갈릴레오죠. 갈릴레이는 모의 천동설을 반복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의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프톨레마이오스는 뭐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코페르니쿠스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강의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동설, 지동설 중에 지금 뭐가 맞다고요? 지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는 이유는 뭐라고요? 금성의 위상변화, 연주시차를 설명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둘 다 뭐를 설명이 가능했다? 행성의 역행운동,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이 초저녁과 새벽에 보이는 걸 설명했다. 설명은 둘 다 된다, 그거예요. 설명은 둘 다 된다. 하지만 지동설이 옳다는 거는 얘네 두 개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좀 짧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